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421번째 시간으로 신탁의 밤2 폴 오스티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의 밤2. 그녀는 내 책에 대해 몇 마디 호의적인 말을 한 것 외에는 나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는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사랑에 불타올라 갈망하고 연모하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의 사랑에 빠진 남자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레이스의 육체보다 더 깊이 그녀의 육체적인 자아라는 부차적인 사실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다. 육체는 물론 중요하다. 우리가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들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서로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설령 우리의 많은 부분이 육체로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 또한 많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표면적인 가치와 외면의 범주를 넘었으면 말이 우리를 저버리고 불가사의한 혼란과 모호하고 실체 없는 언유로 와해된다. 어떤 이는 그것을 존재의 불꽃이라고 부른다. 또 어떤 이는 그것을 내면의 불꽃이라든가 내면의 자아의 빛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본질의 광희라고도 한다. 그런 말들은 언제나 열과 빛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가 때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진수는 언제나 눈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해진다. 그 점을 주장하는 데에는 시인들이 분명히 옳았다. 욕망의 신비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렴풋하게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눈에서 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출판사 사무실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야위고 앙상한 몸의 윤곽을 눈여겨보는 동안 내가 사랑에 빠지도록 한 것은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침착한 느낌, 내면에서 불타오르는 눈부신 고요함이었다. 네의 머리에서 불과 몇 인치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극강한 그 이무기 돌은 그의 오른팔을 스치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수르가방을 튕겨낸 다음 보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충격으로 네건 땅바닥에 내팽개친다. 처진다. 너무 놀라서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저 무섭기만 하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몇 초가 더 지난 뒤에야 그는 방금 전에 벌어진 일들을 차례차례 재구성할 수 있고 마침내 보도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에는 자기가 죽은 목숨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른 이유라고는 없이 그 돌을 맞으려고 밭에 나섰던 것이었는데 만일 용케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이제 예전의 삶이 끝났고 과거의 모든 순간순간은 다른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뜻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했다. 이무기돌이 보도에 떨어져 박살났을 때부터 시작된 그의 모든 광기 어린 모험의 열쇠는 바로 그것이다. 만일 그가 예전의 삶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부터는 마치 방금 전에 태어난 것처럼 갓난아기가 그렇듯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에게는 물론 기억이 있지만 그런 기억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또 없고 그에게 새로 시작된 삶의 일부도 아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뉴욕에 살았던 예전의 삶 이제는 지워져서 환상에 지나지 않는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힘을 다해 과거로부터 생각을 돌려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가 계속 책을 읽는 이유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는 거짓된 기억들로부터 벗어나야 했는데 그 소설을 쓰기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을 수 있었다. 1945년 4월에 우리 부대는 독일에 있었고 우리는 다하우 수용소를 해방시킨 사람들 중 일부였어. 숨이 붙어있는 3,000명의 해골들 사람들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했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착이라고는 없었지. 그게 인류의 종말이었어. 신은 우리에게 눈을 돌렸고 세상을 영원히 그대로 두었지.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급격했어.
굶주릴 대로 굶주린 사람들, 나는 생존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소. 그들은 오랫동안 먹을 것만 생각해온 터라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소. 그들은 결국 배가 터질 때까지 먹다가 죽었소.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째 날에는 한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난 그걸 알 수 있었어. 그 여자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마구 돌아가는 걸 보고 말이요. 그 여자는 어떤 음식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아기에게 먹일 우유를 좀 달라고 합디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나에게 아기를 건네주었을 때 그 아기가 죽은 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여자는 계속해서 우유를 먹여달라고 애원했고, 그래서 나는 죽은 아기의 입술 위에다 우유를 조금 부어주었어. 그 밖에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으니까. 아기를 돌려받은 그 여자는 너무도 기뻐서 콧노래를 불렀지. 그런데 한 4~5m쯤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다음에는 무릎이 꺾였고, 내가 미처 그녀에게 달려가 붙잡을 줄 틈도 없이 진흙탕 속으로 넘어져 죽고 말았어. 그게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요. 그 여자가 죽는 걸 보는 순간 내가 앞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지요. 네가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애가 겪었던 극악무도한 일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고, 또 계속 그에게 붙어 다녔을 고뇌와 공포에 동정이 가기도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분노부들을 모으는 미친 짓으로 표출될 수 있었는지 그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생각은 진짜일세. 그가 말했다. 말도 진짜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이 진짜일세.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설령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그것을 알게 되지. 우리는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어느 순간에나 미래가 있네. 어쩌면 그게 글쓰기의 전부인지도 몰라. 과거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말일세.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